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이고 현재 베이커리에서 제빵 제과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심한 5살 연상의 남자친구를 2년 좀 안 되게 사귀어왔고 올 초에 남자친구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아주 소박한 프로포즈를 받게 되며 저희 둘은 양가 부모님을 뵙는 자리를 이어왔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결혼한다고 해서 서로의 부모님을 계속해서 만나올 이유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사만 드리는 자리만 가져도 되었을 텐데 저의 경우는 좀 유별났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남친을 한번 집 밖에서 만났었고 그날 남친이 사준 고기를 만나게 잡수시며 제대로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바쁠 텐데 부모 만나며 인사하는 것보다 둘이서 결혼 준비를 차근히 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덜어주려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날 고기를 대접해드린 날 이후로는 엄마 아빠가 따로 남친이 보고 싶다고 막 부르신다거나 찾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남친이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다면서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직접 준비해온 꽃다발과 케이크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며 건네줬었네요. 나중에 문자를 하며 얘기를 하니 상견례를 바로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자기 딴에는 어색할까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눈도장 한 번을 더 찍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이미 속이 골물대로 골마져 있는 상태였죠. 저희 애비시댁이 될 시부모님 때문에 말입니다.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후 겨우 2번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보다 배로 많은 횟수를 예비 시부를 만나며 별별 마음고생을 다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는 젊은 커플이 뭐 그리 예비 시댁이랑 만날 일이 있냐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전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늘 저를 자꾸 불러대는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를 거절하기엔 제가 너무 순진했고 옆에서 철모르고 좋아 죽겠다는 듯 사랑하는 엄마랑 사랑하는 자기가 친하게 지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라며 해벌쭉하기만 하는 남친을 보니 차마 시어머니의 연락이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호구 잡히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남친과 나이 차이가 아주 조금 난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부터 남친까지 저를 너무 예마냥 취급을 하며 불러대고 어려워하지를 못했던 덕분에 저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데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나를 우습게 알며 불러댈까 싶어서 말이죠. 저희 남친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살 때 육세를 들어갔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곧장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서 전역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전역을 하고서는 공기업으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젊은 시절을 많이 보낸 사람이라 그런지 좀 규칙적이고 엄한 면도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인지 아직 20대이자 나이가 어린 저를 정말 애처럼 볼 때가 매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정말 어쩌다 한번 흘리기라도 하면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완전 애기라니까? 라면서 굳이 나서서 제 입을 닦아주려 했고 정말 어쩌다가 길에서 발이 헛디뎌 넘어질 뻔 하기라도 하면 너 진짜 이렇게 애처럼 걸어서 나중에 애는 어떻게 가질래? 나 없으면 너 벌써 넘어졌어. 라면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듯 저를 유치원생 다루듯 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연애하는 내내 좀 잦았고 가끔 나를 너무 어리고 못 모르는 철없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얼떨떨하기도 했는데요. 전 단지 그게 남친이 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또 보호받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는지라 딱히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좀 지나치게 나를 애로 보는 걸 언젠가는 따끔히 말해주고 하지 말라 단호한 모습을 보이리라 다짐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미처 이런 따끔한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남친이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친이 도대체 애비 시모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모는 저희 남친처럼 저를 세상 어리고 막내 중에 막내인 그런 철없는 여자로 보더라고요. 첫 만남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제가 남친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글쎄 어머니께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국물 튀겨가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짬뽕이랑 가운데에 탕수육 소자 작은 걸로요. 순간 남친을 쳐다보며 이게 뭐야? 라고 눈빛으로 어처구니가 없음을 표현했고 남친도 이미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서는 엄마 예비 며느리 오는데 중국 음식이 뭐야? 라면서 굉장히 난처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그런 남친을 의아해하며 보다가 눈은 저를 고정한 채로 그럼 내가
저 새파랗게 어린애 온다고 밥상을 차려놔야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사연을 적으면서도 빈정이 상해 죽겠는데요. 그때 이 집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고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전 또 구태여 제 편이 되어주며 저만큼이나 어처구니 없어 하는 남친을 보며 유연을 삼곤 그 자리에서 짬뽕 한 그릇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거의 남기다시피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상견례 간다고 새로 마련한 예쁜 베이직 톤의 정장을 입고 갔는데 시뻘건 그 짬뽕 국물이라도 튈까 싶어서 내내 마음 졸였네요. 그날은 주로 시부모님께서 제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제가 주로 대답을 하는 딱딱한 자리였고 저는 남친 집에서 내내 대답만 하고 급기야 시어머니가 나도 빵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빵 좀 만들어주면 안 돼? 간 만든 그 뜨끈뜨끈한 식빵 같은 게 난 꼭 먹어보고 싶더라. 라면서 다시금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기를 부탁하시더군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명령과 다름없는 말이었고 저는 그날 한번 찾아가고서 졸지에 두 번째 방문을 약속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서 휴일이던 평일에 애비 시댁을 찾았고요. 남친은 직장에 있던 때라서 졸지에 저는 저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는 반나절 내내 빵을 구웠고요. 어째 준비물 하다못해 밀가루 하나도 제대로 구비를 해놓지 않고서는 저 혼자 알아서 만들라고 시키신 바람에 급하게 슈퍼 가서 빵 만들 재료들을 다 제 돈으로 구입해서 도로 찾아갔고 저는 남의 집에서 우리 부모님께도 잘 만들어드리지 않던 빵을 만드느라 앉아보지도 못한 채 서서 빵만 두들겨 만들다가 나왔어요. 빵 굽는 동안 그리고 빵이 다 만들어지는 동안 애비 시모랑 뭔가 대화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자기 친구들 온다고 가보라고 하시는 바람에 5분에 구워놓은 빵 완성되는 시간만 알려드리고선 급하게 또 집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 후 시모는 더욱 자주 저를 불러내고자 저번보다 좀 더 칸이 있는 빵을 만들어줄 순 없어? 이번에는 소세지 빵 같이 고기 들어가 있는 빵을 만들어줄 순 없어? 라는 식으로 저를 다시금 그 집안에 들어오게 불러내셨고 저는 급기야 시집도 안 간 ABC댁에서 빵만 처만들어주며 휴일마다 시모의 개인 제빵 제과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바쁘고 약속이 때 핑계대면서 안 갔던 날도 많았지만 끈질기게 연락이 와선 보고 싶다 애비 며느리 네가 해주는 빵이 제일 맛있어 라면서 말하는 꼴에 저는 또 참다 예 하며 찾아가곤 했어요. 여기까지 읽고서 제가 답답하며 가슴 찌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에 사연을 더 적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애비 시모한테 헌신적이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이 좋았고 또 다정한 남친의 모습을 사랑했기에 그 모습을 그대로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나머지 억지로 시댁에도 잘하려고 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남친에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했는데 이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꾹 다문 채 억지로 남친과 시몰 손에 끌려다니기 급급했던 2021년 상반기였죠. 그러다가 어버이날 전에 저희 커플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첫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간 서로의 부모님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환영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라 본격적으로 가족들을 모시고서 결혼 날짜를 잡을 참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식 날짜를 좋게 잡을 거라면서 두 분이서 평소 다니시는 절에 잘 아는 스님께 결혼 날짜까지 문의를 드려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엄마는 특히 오빠 말고는 제가 막내딸이었는지라 이제 정말 딸을 보낼 것 같다면서 시원섭섭해 하시고 또 긴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의 이 즐거운 긴장이 어느 순간 굉장히 껄끄럽고도 의아한 감정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바로 이틀 앞둔 데에 말이죠. 전 사실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냥 남친이랑 둘이서 상견례 때 양가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작은 선물을 기획했습니다. 상견례니 그냥 서로 밥 잘 먹고 오는 걸로도 충분했겠지만 저희 딴에는 뭐라도 소소한 이벤트거리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친이랑 내내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밖에서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여서 남친이랑은 전화를 바로 끊고서 엄마께 여쭤봤더니만 그거 있잖아. 꽃 모양 들어가 있는 케이크. 그거는 어디 가면 주문을 할 수 있어? 지금 주문하면 상견례 전까지 가져올 수는 있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 끊고 케이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뜬금없이 왜 주문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너희 ABC 부모님께 상견례 선물로 좀 해가려고 라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잘한 것은 저나 남친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엄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준비를 해야지. 지금 엄마한테 케이크 만드는 가게 좀 알려줄 수 있어? 나는 도토 모르겠네. 라며 난처한 그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는 듯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더 말하지 않고서 바로 인스타그램으로 집 근처에 있는 케이크 가게를 알아보다가 상견례 전까지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한 떡 케이크 가게 정보를 알아내고선 엄마를 대신해 직접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께 주문했으니 따로 신경은 더 쓰지 말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엄마가 생각보다 내 결혼으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신가 보다 싶어서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잘한 선물까지도 저리 신경을 쓰는 거 보니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긴장을 많이 하신 거라고만 생각이 되었어요. 주문했던 케이크를 받고 나서도 엄마가 그리 활짝 웃어 보이지는 못한 채 뭔가 짐이 된다는 듯 이제 가자 라면서 상견례하러 가자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내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 엄마의 상태가 신경 쓰여 저도 내심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모녀가 둘 다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상견례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댁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친이랑 미리 말을 분명히 맞추고서 오빠를 뺀 저희 부모님과 저 딱 3명만 갔는데 남친은 자기 남동생까지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최소한의 인원끼리 상견례를 끝마치자고 처음 말한 건 바로 제가 아닌 남친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줄줄이 들어오는 가족들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우리도 오빠를 데려와야 했던 거냐면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친을 쳐다봤는데 남친이 난처하단 듯이 저를 향해 웃어 보이며 바쁘게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어른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시부모 앞에서는 더더욱이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다들 먼저 자리에 앉고서 식사부터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어색할 테니 밥이라도 좀 먹으면서 간간히 침묵이 이어지더라도 어찌 모면을 해보자는 마음에서였고 다행히 그 와중에 남친이 분위기 주도를 잘 해줘서 별 문제 없이 부모님들 간의 소소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남친이 육사를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들어간 곳에 기특하다며 대견해 하셨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웬만하면 똑같은 상대 자식에 대한 칭찬을 해줄 법도 한데 저희 예비시모는 애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특출나기로 으뜸이었다며 무식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왁자지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저렇게까지 사람이 목소리가 큰 분이셨나 싶어서 좀 홀라당게 할 정도였고요. 뭐 이런 시시하고도 재미없는 얘기를 나누다가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자며 저희 부모님은 절에서 받아온 결혼 날짜 목록들을 보여드렸고 시부모님께서도 괜찮은 날짜가 있다며 수긍을 하고는 결정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뭐 물론 우린 절에 안 다녀서 스님한테 받아왔다는 게 너무 찝찝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쵸? 라면서 빈정대듯 수긍만 하는 척을 하던 시모 때문에 저의 기분은 차츰 나빠져가는 중이었고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겨우 결정을 해놨고 어째 결혼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에 맞춰져 가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저희는 셋, 그쪽 식구는 넷, 이렇게 모여서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후식이 나오려는데 저희 엄마가 준비를 해간 케이크 상자를 다리 밑에 놓아두었다가 직접 꺼내서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시면서 시모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어머 기다렸잖아요. 설마 까먹고 안 가져오신 줄 알고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유추해보니 우리 엄마가 가져오신 이 꼭 끓여진 케이크는 엄마의 자의가 아닌 시모라는 사람의 타의로 인해서 준비가 된 것이었더라고요. 두 분이서 만난 적도 없고 더욱이나 번호를 교환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서는 시모가 정식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한테 케이크를 사오라 마라 했나 싶어 순간 얼척이 없었습니다. 사돈한테 꼭 끓여진 케이크를 사오라면서 시켜놓고는 그 와중에 자신은 아주 당당하게 빈손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식구를 보란듯이 하나 더 딸려 데리고 온 것부터가 싹 다 경우가 없게 보였어요. 경우는 무슨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자린
결혼을 확정짓고 부모님 간의 첫 만남을 가지는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시모가 글쎄 저희 엄마의 떡 케이크를 받아들어서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먹어보겠다며 케이크 상자를 열었는데요.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싹 어두워져서는 떡 케이크였어요? 너 떡도 만들 줄 아는 거니?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전 떡은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시모는 케이크를 보는 순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럼 그렇지. 내가 케이크 만들어 오랬더니만 그냥 사온 거예요? 시중에 파는 걸? 라면서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케이크 하나를 사왔다는 죄를 물으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그 얼쩍없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감히 짜증을 내신 겁니다. 잠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짜증을 받아내는 엄마가 불쌍한 나머지 화가 치솟아 올라서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는 우리 엄마의 연락처를 남친을 통해서 어찌저찌 알아내서는 그걸 또 구태여 전화를 해가지고 제빵사인 제 손으로 직접 꽃 모양에 그려진 그 손 많이 가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상견례장에 가져오라고 만들어서 자기한테 바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엄마는 이게 다 너무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티 한 번을 내지를 못하시고는 그냥 네네 하면서 혼자 고민하다 떡케이크로 대체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모가 자꾸 앞에서 이 일을 문제 삼으며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케이크 하나 만들게도 못하면 이제 나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라면서 엄마를 향해 열심히 비꼬셨는데요. 말리는 남친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짧은 한숨을 반복해서 쉬시던 엄마가 급기야 더는 못 들어주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는 건네준 떡케이크를 도로 뺏어버리셨습니다. 상자 안에 곱게 넣으셔서는 그걸 든 채로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해도 정말 저런 경우 없는 여편네한테는 내 딸 절대 못 보내. 사람이 경우가 있지. 상견례를 나누지도 않은 사돈 어려운 줄을 모르고 감히 내 딸한테 지 입에 쳐넣을 케이크를 만들어 오라고 해? 근데 너는 왜 빈손이야? 넌 왜 빈손이냐고! 라면서 화를 내셨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도 결국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나가자고 옷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결혼이 쫑이 나버린 순간이었어요. 그걸 본 남친은 누가 봐도 지네 엄마가 실수를 한 게 보였는지라 그게 아니라며 그냥 제가 만든 빵을 너무너무 좋아를 하셔서 그간 집에서도 자주 빵 만들어 오라고 부르셨다는 말을 변명이라고 쏟아내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더욱 열이 받으셨어요. 뭐? 감히 시집도 안 간 남의 집 귀한 딸을 집으로 불러서 빵을 만들게 했다고? 저 옆에나가 진짜? 오늘 내 손에 한번 맞아. 정신 차려볼래? 라면서 급기야 데시벨이 올라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시모가 글쎄 자기가 좀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말을 하기는커녕 엄마란 사람이 저리 교양이 없으니 애가 등신마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족족 와서는 빵 만들며 굽신거린 거 아냐. 엄마란 사람이 저 모양이니 애가 철이 털들어서 내 집에 온 건 네 딸을 탓해야지. 왜 나를 탓하는 거야? 아, 안 먹어. 그 케이크 가져가서 니들끼리 잘 나눠 드세요. 난 이제 줘도 안 먹어. 라고 비아냥대는데 결국 남친이 듣다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6살 출신의 나름 똑부러진 통찰력과 우렁찬 목소리를 지녔던 남친은 그간 제가 지네 엄마한테 불려가 빵 만들어주는 게 그저 저의 행복한 수확행위라고만 여기며 철모르는 말을 처하더니만 저희 엄마가 그 사실에 열받아하고 저 또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시모한테 열불이 나서는 그만하라고 씩씩거리고 있자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좀 되고 있는지 엄마 진짜 여기까지 해? 나 이 결혼 쪽나면 엄마 진짜 다신 안 봐.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라며 참고 또 참으며 표정 관리를 겨우 해대다가 결국 내가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라며 상견례장의 테이블을 손으로 집어 들어 올렸다가 확 바닥으로 다시 내리 꽂았습니다. 순간 테이블을 뒤엎기라도 하는 줄 알고 저희 집 식구들이 완전 쫄았는데 남친이 테이블을 도로 내려놓자마자 속사포처럼 지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우리끼리 나가야 하는 자리인데도 귀엽고 동생 데려와서 사람 쪽수도 안 맞게 하더니 나한테 어머님 전화 받아간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마는 거야.
라며 쪽팔려 죽겠다고 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 진짜 제발 라고 하면서 울음만 안 나왔을 뿐 미쳐 날뛰려 하는데 시모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갔어요. 누구보다 믿었던 지 아들이 예비사돈 아니 결혼 깨져 이제 남보다 못한 저희 식구 앞에서 개망신을 주니까 속이 팔리다 못해 아들이 무서워 즐겁을 한 것이었겠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시모의 기분에 쐐기라도 박으라는 듯이 아유 진짜 상종 못할 집이다. 가자. 야 너 얼른 옷 입고 짐 챙겨. 어서. 라며 남친과 만만찮은 큰 소리로 역정을 내면서 저희 집 여자들을 챙겨 나가려 하셨고요. 그 바람에 저도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 라면서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남친이 뛰어와서는 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 잘못이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라면서 저희 아버지랑 엄마를 붙잡아 제발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네 같으면 저런 무시간 여편네한테 귀한 딸을 보내겠어? 감히 시집도 안 간 애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집구석에 들어가 빵을 만들라 해? 그래 놓고 뭐? 나중에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이런 씨. 야, 네 밥은 네가 차려먹어. 엉뚱한 남의 집딸한테 네 목구멍에 쳐들어가 밥 만들란 타령하지 말고. 확시 진짜? 라며 얼굴로 욕을 퍼부시다가 엄마가 챙겨가겠다고 들고 있던 떡케이크 상자를 위로 들쳐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상자만 좀 찌그러진 채 안에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떡케이크를 짓눌러 버리겠다고 상자를 걸러내고서는 케이크를 식당 벽에 던진 바람에 완전히 떡이 짜부가 되어서는 산산조각이 나며 바닥으로 덧없이 떨어졌죠. 이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 사이다스러운 성격일 줄이야. 정말 저희 모녀는 함께 살면 생전 처음 봤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해서 저는 저대로 아빠, 그럴 만한 상대를 할 가치도 없는 집구석이야. 우리는 그냥 저 집구석으로부터 도망만 치면 되는 거야. 얼른 나가자. 라며 아버지를 모셨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꿈꾼 제 남친과 그 자리에서 그 꼴로 최악의 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남친한테는 떡케이크 값을 청구했고요. 그동안 애비시댁에 가서 빵 만들어주면서 쓴 재료값까지 다 은행 앱 계좌 내역을 따서는 남친에게 보여주며 똑같이 값을 청구했습니다. 남친은 실제로 그 돈을 다 보내주었고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먹은 밥값은 우리가 계산하겠다며 얼마 보내면 되냐고 물어보니 그건 그냥 자기가 다 사겠다면서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어떻게 지내냐고 자기는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저한테 껄떡거리라는 짓을 바로 하길래 지랄 났네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내내 시모를 만나는 동안 찝찝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결국 일이 가족이 되지 않으려고 그랬었나 봐요.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할 인생의 잡초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간의 시간을 할애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또 부모님께 특히 죄송한 요즘입니다. 그나마 부모님께서 이렇게라도 딸을 좀 더 끼우고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많이 웃어주셔서 그나마 죄책감을 빨리 덜어내곤 차라리 다행이라며 저도 웃고 살려는 중입니다. 하마터면 저 직장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평생 빵만 처만들다 빵며느리 소리를 듣고 살 뻔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의 38살 여자입니다. 애가 들어서질 않아서 강제적인 딩크부부로 살고 있는 중이지만 언젠가 아이를 꼭 가지고야 말 거라며 마흔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남편과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다행히 이 사람과 제가 부부금슬이 좋아서 결혼하고 여태 크게 싸워본 적이 없이 서로를 아끼면서 잘 지내왔고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저희 두 사람의 체력만 받쳐주면 되는 일이었는지라 그저 힘 닿는 대로 노력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려 애를 가지기는커녕 남편과의 잠자리도 껄끄러워지네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지난 6월 설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서 불과 15분 정도 걸어서 떨어진 한 빌라촌에 살고 계십니다. 주변에 개천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서 치안도 안전하고 노인 부부가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동네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당뇨에 걸리고 나신 후 유독 동네 밖을 걸어다니며 운동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살이 쪄서 당뇨 판정을 받더니만 기어코 스스로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약칠에 정신적으로도 아둔해져가는 시아버지를 보며 자신의 건강관리도 잘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제가 전화를 드리면 늘 개천에서 걷고 있다.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려고. 라며 제게 걱정 말라는 듯이 몸매 관리를 하려 한다며 얘기를 돌려 말하곤 하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보고 겁을 먹어서 자신만은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저리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게 너무 불보듯 뻔하니까 저도 괜시리 시부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상시 저희 부부의 아이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제 몸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살뜰히 챙겨주는 시어머니셨는지라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의 곁에서 시아버지를 돌보시는 그 손을 도와드리고 용돈도 잘 챙겨드리면서 모쪼록 근심 걱정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에서 시댁과는 반대 방향으로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살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반찬가게가 그쯤에 자리에 있었고 저희 친정집은 그 반찬가게에서 버스로 2정거장이면 가는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마랑 아버지가 같이 만들고 장사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모두가 거의 반찬가게에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가끔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반찬거리를 만들 일이 많을 때나 꼼국같이 푹 이틀 내내 고아야 하는 국거리를 만드실 때에는 가게의 뒤편에 만들어 놓은 간이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 침대 위에서 쪽잠을 자며 음식을 만들어 내셨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며 가게를 운영 중인 걸 동네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지라 저희 가게의 장사는 제법 잘 되었고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장사가 잘 되는 걸 남들 주기 아깝다면서 늘 저희 자매한테 얼른 일을 배워서 가게를 맡기 시작하라며 코딱지만한 가게의 경영 수업을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고 저희 자매한테도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사업 자산인지라 쉽사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한테 주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저나 여동생이 가끔 아버지 가게로 가서는 일을 도와드리고 배우며 더 나이가 들어서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도 저희 부모님은 다른 손님들 설 명절 음식을 만들고 파느라 정말 분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가기 전까지 반찬가게에 가서 부모님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제 반찬도 챙겨서는 시댁에 갈 계획이었죠. 남편도 따라서 도와주려 가려 하는 걸 좁은 가게 안에서 직원만 많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고요. 여동생은 시댁이 멀었는지라 전날 이미 시댁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부모님 옆에서 일을 도와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의 첫 제사가 금요일에 치러졌는지라 수요일 퇴근하고서 그리고 목요일 하루 종일 친정 부모님의 가게로 가서 일을 할 생각으로 처음 수요일에 퇴근 후 바로 아빠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 시간이 6시여서 칼퇴를 하고 가게에 도착한 게 거의 7시쯤 되었는데 가게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1년 중 가장 바쁜 날 중 하나인데 이 시간에 불이 꺼져 있어 본 적이 없는지라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후다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고? 니네 아빠가 재료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아까까지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집에 갔나? 그래도 가게 불을 끄고 갈 리는 없는데 라면서 엄청 이상하다며 아빠의 행방을 빨리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불 꺼진 가게 앞을 막 서성이면서 아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그때 순간 분명 전 들었어요. 가게 안에서 아빠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걸 말입니다. 한 음절 정도 흘러나오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놀라버려서 뭐야? 안에 있는 거야? 라며 혼잣말을 하며 가게 가까이로 가 닫힌 문을 다시 열어보겠다며 흔들었는데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순식간에 벨소리를 누군가 꺼버린 듯 딱 멈춰졌어요. 그 멈춘 벨소리로 인해 더더욱 내가 지금 공포물을 찍고 있는 건가 싶었죠. 한참 가게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엄마가 가게 앞에 도착을 하셨고요. 안에서 문이 닫힌 바람에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을 하셔서 발만 동동 굴리며 아빠를 기다리다가 결국 저희는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전화 소리가 들려왔기에 꼭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가게 뒤편 휴게실에 누워 계신가 싶어서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어가며 신고를 하다가 결국 경찰이 왔고 문을 억지로 따야 할 것 같다면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가게 뒤편에 문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비상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문을 통해서 저희는 건물 2층에 자리한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뒷문 앞에 도착을 한 순간 안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왔어?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불 꺼놓고 잠깐 잔다는 게 그만 완전 골아 떨어져 버렸네. 라고 멋쩍어 하면서 문을 열고는 그제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다시 불을 켜고 또 문을 여시대요. 정말 황당해 죽겠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찰들을 돌려보낸다고 정신이 없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메인 문을 여는 걸 목격하지 못하셨는데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안에서 잠겨져 있던 바람에 밖에서 내내 못 열고 있던 그 문을 잠금을 풀지도 않은 채 바로 문을 밀어서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입니다. 분명 그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뒷문을 향해 걸어오는 그 짧은 사이에 아버지가 문을 연 것이었죠. 이로 인해 저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자고 계셨으면 휴게실 쪽으로 문을 먼저 열었어야 할 텐데 그 와중에도 불을 안 켠 매장 쪽 메인 문을 먼저 열 생각을 다 하신 건가 싶어서 정말 찜찜하더군요. 별 의심도 들고 아버지 행동이 상당히 이상하기도 했지만 따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반찬 가게 하며 소소하게 사는 우리 아버지가 딴짓이라도 하셨겠나 싶었기에 말이죠. 곧바로 정신없이 주문 들어온 음식을 만든다고 바쁘기도 했는지라 고개만 갸우뚱거린 채 곧장 잊어버리곤 설 장사 준비를 했죠. 다음날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만든 설 음식을 시댁에 들고 갔고 시어머니는 아휴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음식이네 라며 아주 즐겁게 반찬을 받아선 제사를 끝냈어요. 다만 저는 그날을 이후로 한동안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또 가게 문을 닫거나 불 꺼놓고 사라진 적은 없지? 라며 괜히 떠보는 듯 질문을 던지곤 했었는데요. 엄마는 에휴 걱정 마. 저번에는 하도 일이 많으니까 네 아버지가 힘들어서 정말 골아 떨어진 것이었더라고. 나중에 다시 보니까 휴게실에 소파 침대까지 펼쳐놓고 이불까지 깔아놨더라. 나이 들어 젊을 때랑 체력이 많이 다를 수밖에. 라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를 않는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해프닝으로 넘기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 저도 더 이상 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비스무리한 상황이 2달 뒤에 다시 일어났어요. 마치 그동안은 아버지가 조심하라고 일부러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듯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주말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랑 쉬고 있다가 바람도 쐴 겸 답답한 마음에 손잡고 친정 반찬 가게로 걸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들렀다가 점심도 사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반찬 가게를 가고 있는데 아버지 반찬 가게 코앞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마스크를 낀 채 저희를 지나쳐가는 시어머니의 풍채가 하도 익숙했던 나머지 제가 저 멀리서부터 시어머니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어머님 하면서 아는 척을 했고요. 분명 저희를 본 듯한데 그냥 지나쳐라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놀래선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나서야 어머 얘들아 라면서 어색해 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1차로 이상함을 감지했고요.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냐며 묻는 저한테 그냥 주변 동네를 산책하고 있다고 하길래 개천 놔두고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저희 부모님 가게인데 안 들리셨어요? 라면서 바로 뒤편에 자리에 있던 저희 아버지 가게를 막 가리켰는데요. 시어머니가 아 그래 여기였구나 라면서 뒤늦게 아는 척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저는 가게에서 나오는 저희 아버지를 목격했습니다. 마치 문을 여는 사람 마냥 가게 메인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문 위쪽을 만지작거리시더니 그제서야 가게 문을 활짝 여시며 문에다가 오픈이라고 써져 있는 카드를 거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가게 앞을 두리번거리시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와 제 신랑의 모습을 보시고는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죠. 역시나 이번에도 저는 혼자 이 상황을 모두 다 캐치하고 있었고 옆에서 못 모르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빠 가게로 가려 하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아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어색한 인사를 나눈 채 정말로
반찬 몇 개를 사가려고 구경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후다닥 공짜로 주겠다면서 그걸 돈 안 받고 드렸어요. 가게 상황을 보니 이미 오픈은 진작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점심도 아닌데 문을 닫았다가 열었나 싶어 의아하던 도중 엄마의 행방을 물으니 아버지는 엄마 잠깐 집에 갔어. 오늘 주말이니까 좀 쉬라고 내가 보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게 안에 엄마가 없을 때 자꾸만 문을 닫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희한했습니다. 이대로는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꼬박 한 주를 더 기다리며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걸 아는데 여동생한테 엄마랑 어디 백화점이라도 다녀오라면서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돈을 보내주고서는 토요일 오전에 엄마를 외출시킨 뒤 저 혼자 아버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버지는 오전 10시쯤 주말에 문을 열고서 이미 장사를 시작하셨어야 할 때이고요. 혹여나 아버지가 또 문을 닫아놓진 않을까 싶어서 내내 마음 졸이며 아버지 가게를 걸어 찾아갔는데 아뿔싸 가게 문은 또다시 닫혀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아버지 가게 여시나? 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슬쩍 물어보니 그럼 아까 나 나오면서 니네 아빠는 가게 문 연다고 같이 나왔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고 계시다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혹 도박이나 술 같은 것에 빠지신 건지, 그도 아니면 혹시 가게 안에 자기만의 게임방이나 야동 같은 걸 보려고 숨어있느라 문을 닫아 없는 척을 하시는 건가 싶어 정말이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결코 이상한 짓을 하실 분도 아니고 정말 바른 분이셨는데 생각을 할수록 너무 저질스러운 것만 떠올라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가게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뒷문이 떠올랐습니다. 숨겨야 할 짓을 하고 있다면 분명 가게의 뒷문으로 오고 가며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는 심정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가게에 있긴 한 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자며 뒷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뒷문 앞에서 졸지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들려오는 괴이한 소리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정신줄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휴게실과 뒷문 밖에 경계를 맡고 있던 가게 안 창에서 들려오는 요상한 소리. 그것은 마치 쇳덩어리가 계속해서 무언가와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휴게실에서 칼이라도 갈고 계시는 건가 싶어서 도무지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손으로 제 입까지 막아서서는 온 정신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쇳덩어리 소리가 한참 격하게 쓱싹쓱싹 나더니만 이내 저희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자의 긴 숨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숨소리는 분명 숨소리인데 쇳덩이 소리로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헐떡이는 숨소리였고 이내 격한 쇳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남자도 헐떡이는 숨소리를 끝내며 마치 안도하고 만족한다는 듯이 아주 푸근한 목소리를 내며 아유 끝났다. 오늘도 장난 아니네 당신 진짜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애기들 엉덩이를 칠 때나 나는 소리인 찰싹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 그 목소리의 남자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혹은 살집 있는 부위를 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려던 그 찰나 문을 열기 직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당신이 잘한 거지. 오늘도 진짜 나 몇 번 눈깔 뒤집힐 뻔했어. 라면서 야릇한 숨소리를 내며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자고 가고 싶은데 라고 아양을 떠는 듯 콧소리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었죠. 문을 열려는 저의 손은 파르르 떨려왔고 그간 아버지가 보였던 이상한 낌새가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를 향한 불쌍함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나 또한 결혼을 한 여자인지라 이 같은 불륜 현장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엄마를 속이며 놀아나고 있는 아버지와 그 곁에 있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몰라서 무작정 문고리로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연이 뒷문을 통해 그간 가게 안을 들어왔던 건지 뒷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휴게실 안에 소파 침대에 눈이 간 그 순간
저는 세상 떠나가란 비명을 질러댔고 그 위에 제 예상대로 포개져 있던 두 남녀는 저와 마찬가지로 비명을 질러대며 제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옷을 입느라고 정말 소금 뿌린 통 안에 미꾸라지 새끼들 마냥 난리가 났습니다. 빨개벗고서 속옷조차 입질 않은 채 누워서는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있던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한 두 남녀는 저희 친정아버지랑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어요. 얼마 전 아버지 가게에 찾아오다가 가게 앞에서 마주쳤던 그 시어머니 말입니다. 세상에 이제 보니 그때 가게 앞에서 마주쳤을 때도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아버지 가게 안에서 아버지랑 신랄하게 그 짓을 하며 오만 욕정을 다 풀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를 길가에서 만났다며 저희 아버지 가게로 다시 데려가서는 무료로 반찬까지 나눠드렸고 말이죠. 나이를 처드실 대로 드신 아버지랑 시어머니의 이 얼척없는 연기력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혀를 내두르며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한켠에 놓여져 있던 오징어 젓갈 통 하나를 들어서는 휴게실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딸아, 내가 정말 잘못한 줄은 안다. 제발 한 번만 니들 엄마가 알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라면서 바람핀 주제에 우리 엄마 걱정을 해대는 가소로운 아버지와 그 뒤에서 방패삼아 숨어있으려고만 하며 옷을 입고 있는 시어머니의 몸뚱이에다가 아버지가 직접 담그셨을 그 오징어 젓갈을 통째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그 시뻘건 젓갈이 범벅이가 되어 오만 벽과 소파 침대도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지 옷을 입다 말고 제게 비밀로 해달라며 비셨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과의 레파토리가 짜증이 난다며 마지막 남은 통 안의 젓갈까지 제 손에 담가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에 범벅이로 쳐발라주며 감히 네 남편이 당뇨환자라고 멀쩡한 우리 아빠를 넘본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따돌릴 생각을 해? 라면서 몇 번 오징어로 수세미질을 하듯이 그 얼굴을 쓸어주다가 결국 저는 아버지 앞에서 어째 이렇게 가족들을 배신하냐며 울분을 토했고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무시한 채 두 사람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요. 우리 엄마 손때 묻으니 공간 안에서 당장 꺼지라고. 다신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 마지막 아량이고 마지막 선이니까 내 한계를 더 시험할 생각 말고 당장 사라져. 라며 소리를 꽥 지르며 남은 젓갈도 퍼부어주겠다고 달려들어 시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에 쏟아 부었습니다. 멀쩡한 유리용기가 그 바람에 몇 개는 깨졌고 시어머니는 옷을 입다 말고 젓갈을 피하다가 급기야 그 유리 조각에 맞아서는 발에서 피가 나는 중이었는데 온 방이 시뻘건 젓갈액으로 가득 차버린 바람에 저희 중 어느 누구도 심호발에서 피가 철철 나는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제 앞에서 용서조차 구하지를 못한 채 고개를 숙인 채 제가 하는 짓을 보기만 하다가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시모를 뒤로하고 문을 닫고는 눈물을 보이며 휴게실 안을 닫고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청소를 아빠에게 온전히 맡긴 채 저 혼자 급하게 얼굴이며 손에 묻은 젓갈을 다 닦아내곤 매장을 나섰고 그날 집에 가 결국 남편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토하며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젓갈 냄새 풍기며 집에 와서는 엉엉 울며 자기 엄마와 제 아빠의 불륜 사실을 들은 남편은 저를 따라 망한 자실한 채 저를 두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혹여나 싶어 정신 차린 후 후다닥 시댁으로 뒤늦게야 달려가는데 이미 집안에 도착해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을 맞닥뜨리고서는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를 끌고 나와서는 빌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고 동네 이웃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아프신 분이라 그런지 충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시어머니를 밖에 데려온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달려가서는 바로 시어머니의 뺨 한 대를 갈겼고 이내 남편에게 너도 당장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주먹질이라도 갈겨. 나는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복수를 좀 해야겠어. 라는 말과 함께 시모의 뺨을 몇 대 쳐 때려가면서 난동을 부렸고 제 손이 부어오를 때까지 치는 걸 남편은 결국 말리지도 못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기만 하더군요. 혹여나 싶어 집으로 안 가고 곧장 반찬 가게로 갔더니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매장을 닫고 계셨고요. 저는 아버지께 엄마한테 솔직히 불륜 사실을 털어놓고 사죄를 하던가 소송을 당하던가 아니면 그냥 확 죽어버리라는 험악한 말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개천을 열심히 운동하며 걸어다녔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우리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몸매 관리를 하셨던 것인가 하는 열불 터지겠는 생각까지 들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제 앞에서 본인의 불륜 현장을 들킨 것에 엄청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도저히 엄마랑 둘째 동생을 볼 면목이 없었는지 그 길로 곧장 매장 청소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가서는 짐을 싸고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한테 친히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를 하고 싶다는 편지까지 남겨놓은 채 말입니다. 급기야 집을 나갔으면서 며칠 동안 재산 정리를 한 건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반찬 사업장이 엄마의 명의로 돌아갔다는 서류가 집으로 날라왔고 급기야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저희 친정집까지도 모두 다 엄마의 명의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편지 한 장에 아빠의 불륜 사실을 접하곤 한동안 믿을 수 없다며 정신을 못 차린 채 아버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엄마의 명의로 돌아가 있는 것에 인정을 하시며 뒤늦게야 떠나간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궁금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셨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댁에서 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주인 마냥 밖에도 못 나가고 살고 계시는지라 시어머니랑 같이 야반도주를 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말 그대로 수증기가 되어 사라졌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다 아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보다 훨 더 많은 재산을 몽땅 넘겨주고 나갔는지라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이걸 화를 내야 하는지 아님 끝까지 아버지를 찾아 스스로 뺨 한 대라도 직접 갈겨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여태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밖으로 아버지가 지나가지는 않으실지 은연중에 창밖을 서성이고 계시고요. 저는 누구랑 바람을 피우다 갑자기 집을 나갈 생각을 한 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엄마한테 차마 시어머니랑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엄마의 곁을 씩씩하게 지키기로 했네요. 누구 하나한테 이 말을 했다간 우리 엄마가 정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리실 것만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남편이랑 단둘이 이 사실을 공유만 한 채로 곁에 있는 시모를 저주하며 멀리 있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최대한 별일이 없었던 집인 양 사랑하기 위해 엄마를 보살피며 보통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저희 아버지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사연을 적었어요. 어디 계시든 평생을 엄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인처럼 사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아이는 30 중후반쯤에 하나 낳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채 당장의 조급함을 가지지는 않고 있는 편이고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겨우 넘어가는 때인지라 신혼과 다름없는 커플이라서 둘이서 재미나게 사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다만 그와 동시에 결혼을 하며 깨달은 것이 참 많기도 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사람 간의 관계와 이해 정도가 참 다양했었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이 하며 나름대로 새내기 며느리로서 깨달은 것도 참 많았었어요. 자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굵직하게 기억이 남는 것들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제 2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 사연을 적게 된 결정적인 일에 대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저희 시부모님은 부부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 말고 평상시에 둘이서 살아가는 그 관계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좀 많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시라는 건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번 목격을 했는지라 지레짐작을 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제가 시집을 온 후 그나마 온화해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후 오기 전까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화도 막 내고 가족들 앞에서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가리지 않은 채 생각나는 말을 술술 뱉어내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25세 시집 오시고 나서 내내 이런 다혈질적인 시아버지 옆에서 기 한번 제대로 못 펴시고 사신 세월이 참 많으셨다고 하고요. 매번 시아버지의 호통에 말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과 아가씨가 늘 답답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이 남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시아버지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 눈에 시아버지는 그저 호통만 칠 줄 아는 독재자나 다름이 없어 보였을 테죠. 결혼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결혼을 하면 제가 시어머니 곁에서 나름 편을 들어주면서 두 분 사이에서 잘 조절해 나가는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모든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결혼하면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요. 저 또한 다른 이유 없이
시부모님께서 나를 좀 더 편안히 생각을 해주시고 남편의 짝으로 딱 알맞은 예쁜 며느리로 봐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셨다는 것을 듣고 나니 측은지심이 들었는지라 잘 해드려야겠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오지랖이었고 굳이 잘 해드리며 친하게 지내지 않고 사는 게 차라리 좋은 고부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며 마음 편히 몸 편히 사는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혼하고서 시부모님의 댁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을 모두 한꺼번에 초대해서 거하게 신혼집 집들이를 하면서 먼저 뵙긴 했는데 그때 자리가 다소 불편하고 어려운지 별 말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화에 잘 웃기도 하셨고 저와도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꼭 오기 전에 시아버지랑 한판 거하게 싸운 사람 마냥 아버님이 말만 하면 입을 꾹 다물고 음식만 드시길래 내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고 밥을 먹으러 오라 해서 남편과 함께 주말을 맞아서 시댁을 찾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동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호두파이 하나를 통째로 사갔고요. 그런데 몰랐어요. 어머님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줄 말입니다. 케이크를 사왔다는 것부터 뭘 이런 걸 하면서 떨떠름하게 케이크 상자를 펼치던 어머님은 그 안에 든 호두를 보더니 너네끼리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나 호두 알레르기 있는 것도 몰랐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의 아들로 산 지가 30년이 넘었던 남편조차 몰랐던 어머님의 호두 알레르기를 제가 알 턱이 있나요? 케이크를 같이 산 남편도 몰랐다면서 엄마가 언제부터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어? 아들도 몰랐네. 라며 순간에 모면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케이크를 골랐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너도 몰랐니? 엄마 섭섭하다. 라시며 괜히 떨떠름한 표정을 다시 지었고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당신이 언제부터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건. 라면서 놀라 대화에 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순간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인데 이게 설마 시어머니의 거짓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며느리가 들고 온 케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늦게 저희 부부보다 집에 도착한 아가씨께 아버님이 눈치 없이 또 니네 엄마 호두 알레르기 있는 거 너 알고 있었냐? 라면서 물어보셨고 아가씨마저도 우리 엄마가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전혀. 우리 어릴 때 보름 되면 호두 많이 먹었잖아. 라면서 급기야 지난 과거를 들춰낸 바람에 시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그 거짓말은 사실상 탄로가 났습니다. 뭐 저까지 다 민망해진 바람에 제가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대화의 주제를 금방 바꾸면서 이 일은 흐지부지가 되었는데요. 그때가 결혼하고 겨우 한 달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접해보고선 솔직히 마음속으로 실망을 넘어 좀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날 밥 먹는 내내 저한테 민망하셨는지 눈도 제대로 맞추질 않고 보란듯이 자기 아들만 챙긴다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으며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잘 못 먹고 살 텐데. 라고 말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재차 시어머니를 향해 실망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한 달이 겨우 넘어가던 그 시점에서부터 시어머니께는 앞으로 덜 관심을 가지고 덜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문제는 그게 저 혼자만 마음을 먹었기에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한 만큼 시어머니께도 다정한 아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버님으로부터 혼이 나는 걸 좀 많이 보고 살았다 보니 자기 엄마에 대한 연민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속마음은 잘 모른 채 시댁 어른들을 데리고서 주말에 가끔 다 같이 나들이를 가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신경을 써주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면서 아부를 잘 떨었는지라 제가 딱히 시댁만 잘 챙긴다고 섭섭해할 일은 없었는데요. 문제는 가끔 만나는 시어머니더라도 만날 때마다 제가 전보다 배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카페를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주문을 하고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다 진동벨이 울려서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가려는 남편을 붙잡더니
우리 며느리랑 같이 다녀올까? 라면서 저를 데리고 카운터로 커피를 받으러 가시대요. 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들며 어머님이 직접 들려오고 하길래 어머님 저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라면서 어머님으로부터 커피 4잔이 든 쟁반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던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고야 말았고 커피 4잔은 유리잔에 들어있었는데 와장창창 깨지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던 그 카페 공간 안으로 삽시간에 떨어져 흘러내렸습니다. 민망하고 쪽팔려 죽겠는 건 둘째치고 앞에 계신 손님들한테 사과하고 카페 직원들한테 또 사과를 하고 정말 그 공간에서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주말이라 사람도 미어 터지게 많았는데 카페를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싶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내가 뭐에 걸린 게 분명하다면서 카운터 주변의 바닥을 샅샅이 살펴봤는데 문턱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저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뒤에 서서는 어머머 제가 왜 저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며 카페 직원들한테 제 흉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부러 바르건 바람에 제가 넘어져 이 사달을 낸 거라고 말이죠. 그 뒤 남편이 바로 달려가서는 저를 도와주고 저 대신 카페 직원분께 사과하고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간 저한테 다가와서는 괜찮다면서 막 마음을 쓸어내려주는데 제가 그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거든요. 저만 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무슨 첫 판대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려는 서방을 바라보는 듯이 쳐다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에 순간 오싹한 공포심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들 사랑이 좀 지극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를 질투하다 못해 넘어뜨려 망신을 주고 싶을 정도로 아들 사랑이 미치셨구나 싶었죠. 더더욱 시어머니랑은 상종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저는 제 상태가 좋지 못하단 핑계를 대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부모님 앞에서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짝 뒤돌아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차 시동을 걸려는 차 안에 들어가는 시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그 자리에서 혼자 멀찌감치 서서는 앞에 가고 있는 저희 부부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대요. 전 진짜 신모가 제 등 뒤에서 레이저라도 쏘는 줄 알았네요. 카페에서 제 발을 건 것 말고도 지금 이 순간 욱하는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카페 사건 말고 가장 기분 더러웠던 건 바로 시댁에서 아가씨 생일을 맞아 다 같이 와인 한잔 나누면서 밥을 먹던 날에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니가 서로 결혼 후 저희 집 집들이에서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저희 친정엄마를 눈웃음 살살 치는 해픈 여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저희가 고작 와인 한 병을 5사람이 나눠 먹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혼자서만 취기가 올라온 것처럼 술 취한 척을 해대더니 급기야 저한테 술김에 한다는 소리인 것 마냥 나는 너네 엄마가 처음부터 별로였어. 집들이 하던 날에 정점을 찍었지.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보내던 해픈 눈웃음을 내 남편한테도 보내는 걸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 여자가 왜 그리 해프게 굴던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 교양 없는 사람이랑은 말을 안 섞으니까 나도 그날은 입국 다물고 있었지. 라면서 전혀 전 눈치채지도 못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말을 꺼내면서 이걸 아주 사실이란 듯이 가족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 보고 지금 해프다고 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생활 30년 넘게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랑하며 사신 두 분인데 좀 애정 있는 눈빛 보내고 하면 어떤가요? 부부인데요. 부부는 원래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사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해프다고 하시는 건가요? 라면서 제 딴에는 시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고 사랑받는 눈빛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을 시어머니께 엿이라도 먹어보라며 보란듯이 저희 부모님의 사이좋은 부부애부터 시작해서 뭔 눈빛을 받길래 해프다는 표현을 쓰는 거냐며 아주 그냥 참다 터뜨리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술 취한 척을 하다가 열불나서 술이 확 갑자기 깨기라도 한 건지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라며 아까까지는 혀가 다 꼬여서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또박또박 발음 처리를 하며 제게 쏘아대는데 그저 못난 시모야 모습에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리라곤 상상을 못했는지 그만 가자면서 싸우다 말고 저를 챙겨서는 집에서 나왔고요. 그날 시모는 자기 엄마를 안 챙기고 그 사이에 마누라한테 구슬려 자기 마누라부터 챙기려 한다며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희 남편한테 엄마 섭섭하다는 식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했다, 문자를 했다. 아주 꼴값에 꼴값을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아가씨한테 생일 자리를 망쳐서 미안하다며 사과라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날부로 일주일가량을 내내 남편한테 섭섭하다는 자기 사정만 털어놓으며 아주 피를 말렸어요. 심지어 그 일주일이 지나 이 일을 잊기로 하면서 꺼낸 말이 네 마누라만 챙기고 네 마누라 상처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네 엄마 골마 터져 죽는 꼴을 보고 말 거다. 그때 되어 후회하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최후의 문자를 남기며 제 남편에게 쓸모없는 죄책감까지 가지게 만드셨고요. 결국 그날을 계기로 남편은 진짜 안 되겠다. 나를 무슨 남편 보는 것 마냥 대하는 엄마 때문에 이러다가 당신이랑도 내가 언젠가는 큰 소리 내며 싸울지도 모르겠어. 이쯤에서 살짝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낫겠어. 라며 저를 따라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어쩌다 친목을 위해 만나던 사이에서 명절에 제사만 후딱 지내고 헤어지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이란 건 언제나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욱이 결혼이라는 관계로 묶인 시댁과의 관계는 더더욱 쌍방향에서 합의를 보며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께 보고 싶다고 막 연락이 오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옛날처럼 우리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서로에 대해 소홀히 하며 지내는 게 아니냐고 안부 연락차 그리고 부탁차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 같이 밥이라도 좀 먹으며 친목도모를 하면 안 되냐고 말이죠. 한창 코로나로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내고 그 당시 추석 명절도 그냥 지나쳐버린 때였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며느리인 저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남편과 완전히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나 봐요. 그런 아가씨와 시아버지의 연락을 받다 보니 저도 며느리이고 한 집안의 딸로서 이해가 영 안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한번 시부모님의 집으로 초대가 되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밥을 먹으며 아무 문제 없이 만났다 헤어졌고요. 올 초 설날엔 코로나로 다시 만나지를 못했으나 지난 4월 말 시아버지의 주도하에 저희가 다 같이 고깃집에서 모인 적이 있었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었는데 조금 오픈이 되어 있는 식당이긴 했지만 일은 오후에 찾아서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까마득히 잊은 게 있더라고요. 지난 결혼 초 카페로 야외 나들이를 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쏘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정신없이 변한 삶과 세상 소식을 듣고 적응하며 사느라고 결혼 초 일을 잠시 잊었더라고요. 그 바람에 식당을 들어가서도 설마 우리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 발을 걸고 넘어뜨기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을 하고자 테이블 위에 놓여졌던 벨을 누르는 그 순간 지난 카페에서의 기억이 뒤늦게야 되살아나면서 꼭 여기에 있는 샐러드바에 가서 채소를 담아오다가 또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불안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위안 삼으며 일어나 뭘 챙겨올 게 있으면 앞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도 남편을 무조건 시켰습니다. 물도 일부러 마시지 않는다며 제 앞자리에서 물컵과 물통을 치웠고요. 그런데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감히 생각도 못했던 테이블 한가운데의 숯을 말입니다. 날이 다소 서늘해서 그날 입었던 바지는 얇은 면바지였어요. 자리에 앉아서 고기불판과 고기가 얼른 나오기를 바라던 중 숯불이 도착을 했고 직원분이 테이블 가운데에 놓아주는 그 순간 남편이 나중에 고기를 뒤집으려고 집게를 자기 쪽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게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숯이 들어가 있던 가운데 숯통을 집게로 뒤지다가 결국 하나를 집어선 이거 참 시뻘겋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너도 봐라 라는 말과 함께 제자리로 제가 앉아있던 제 자리의 다리 사이로 그 숯을 보여주려는 식으로 집게를 공중에 들었다 그대로 놓아버렸습니다. 순간 어머 하며 제가 놀라 외마디를 던졌는데 몸이 너무 늦게 반응을 했어요. 집게에서 떨어진 숯이 책상에 떨어져선 미끄러지며 이내 제 허벅지 위로 떨어져 버렸고 그 순간 저는 엄마야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지라 저와 동시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일어나 자리에서 도망을 치는 저를 따라 나와선 제 허벅지 상태를 살폈고요. 결국 저는 그 길로 남편이랑 택시 타고 수치 떨궈진 그 부분에 1도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물집이 잡혀버릴 만큼 뜨거운 수치에 허벅지가 단단히 데였고 결국 의사말로는 흉터가 남을 화상이라 하더군요.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급하게 응급처치만 받고 응급실을 나왔고요. 남편은 저만큼이나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의 행방부터 찾았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화가 나는 중이라 제 마음을 잘 알지만 일단 화를 가라앉히며 다음에 얘기를 하러 가자고 저를 말렸고요. 저는 내 허벅지에 상처를 낸 니네 엄마 편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며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직 고깃집이시더라고요. 이미 주문한 고기를 그냥 놓고 올 수가 없다면서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랑 아가씨랑 고기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전화를 쩝쩝거리면서 받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상을 입은 허벅지가 더욱 뜨겁게 타들어가는 분노와 쓰라림을 느꼈네요. 앞서가는 저를 따라 남편도 함께 택시를 탔고 저희는 아까 그 고깃집으로 도착을 해서는 망설임 없이 시모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는지 상태가 어떠냐며 시어머니 대신 걱정을 해주더군요. 정작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태평하게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그러니 저와 남편이 둘 다 빡이 돌아서는 이러고 있었다고요? 며느리 허벅지에 상처를 내놓고서 고기를 처먹고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라며 테이블 앞에 서고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들어 집어 던졌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물이 튀겨 고기 불판 위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시어머니는 물세리를 맞고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겨우 닦아내면서 저게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나를 뭘로 보고 감히 내 얼굴에 라면서 저를 향해 덤벼든다고 또 집게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저는 수치라도 던질 줄 알고서 또라이 시어머니가 예상이 안 돼 겁을 덜컥 먹었는데요. 옆에서 시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진짜 보자 하니까 옆에 내가 쪽팔린 줄을 모르고 자꾸 시비를 걸고 앉아있어 라면서 화를 내시며 급기야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쳐버리셨어요. 평소 시어머니한테 타박도 많이 하고 신경질도 많이 부리셨다더니 딱 이런 모습으로 화를 내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왔고 시아버지 손에 뒤통수를 강타당한 시어머니는 그 힘에 비틀거리며 테이블 앞으로 몸이 숙여지다가 자기 뒤통수를 손으로 만지며 급기야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며느리 앞에서 이런 취급을 하니까 제가 나를 사랑 못 받는 여자라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냐고 라며 숨까지 헐떡이며 울부짖는데 어찌나 가소롭고 꼬시던지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버님께 늘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한 바람에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안 입곱게 보았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어머님의 애초에 마음이 뒤틀려서는 우리 친정엄마하고 며느리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 게 문제인 거라고요. 엄한 아버님하고 저한테 핑계대지 마시고요. 저도 이젠 진짜 못 참겠네요. 저 다리에 화상 입은 거 치료비 청구하고 상해죄를 고소할 거니까 법원 가기 싫으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가게를 나왔어요. 매장 행패로 화가 난 사장님께는 뒤처리를 다 저 할머니한테 물어내게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녁 늦게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진짜 꿇으려고 하는 어머님의 모습에 남편은 그래도 지 엄마다 싶었는지 엄마 진짜 왜 이래 라면서 순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려다가 왜? 내가 고소하는 거 막고 싶으면 무릎 꿇으라 했는데 뭐 어때서? 라며 남편에게 쏘아버렸고 급기야 남편이 스스로 엄마가 이 모양이라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아들이 마누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고서는 두모자가 며느리한테 사죄를 하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기가 찬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시모가 울부짖으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그 모습에 봐주겠다면서 말을 하며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 명령을 내렸고 시모는 결국 사과에 대한 답을 받은 동 만동한 채 찝찝한 상태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이제 다 잊고 화를 풀라고 하는데 저는 제 허벅지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내 허벅지는 평생 남은 상처이니 나한테 화풀 나는 그딴 개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이혼을 하겠다며 으르렁거렸네요. 그래서 남편도 더는 자기 엄마를 두둔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제 옆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고, 저는 허벅지를 볼 때마다 시모에 대한 울분으로 차올라 사과만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며 아예 그냥 평생을 안 보고 살고 싶다며 벽을 쌓아두고 모른 척 살려하는 중이랍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채 말도 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붙이고 있네요.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아픈 것도 이젠 없는데, 그냥 이 상처를 보기만 해도 병신 같은 시모가 한 짓거리가 떠올라 사과를 했다고 해도 용서는 쉽게 되질 않네요. 시모의 입장에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보며 사죄를 한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평생 쪼개팔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절대 사과로 충분하질 않았습니다. 이대로 시댁과 연을 끊으려는 각오는 진작에 했고, 앞으로의 관건은 바로 남편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시댁에 가자는 소리를 하거나 시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하면 그땐 대여가 아니라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서류를 내밀 참입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아는지라 제게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은 꺼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구청에서 떼온 이혼 서류를 화장대 안에 곱게 넣어두고선 자주 남편을 지켜보며 행실을 따져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